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열을 잘 보냈습니다. 네, 잘 쉬고 왔으니까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연휴가 끝났고 뭐 이경태 기자 쉬었다 오고 많은 분들 친지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쉰다고 했지만은 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원래 샌드위치 데이였던 10일 하루 휴가를 쓰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대통령이 그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음.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연휴에도 복구 작업에 애쓰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복구 진행 사항 등을 보고받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의견 등을 세심히 경청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대상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나 복구업체 직원들이 네.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3일 발생한 이 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우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무슨 수사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 대신 이제 이 국정자원센터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윤호준 장관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충격적인 사고였던 만큼 현장에 있는 분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사고 발생 보름을 넘겼습니다. 17일을 넘겨서 18일째 되고 있는데 어젯밤 기준 복구율이 3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요도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5%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여러 네. 가지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빠르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화재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를 또 몰아붙일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고인 숨진 공무원분 관련해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밤샘 복구 지시, 네. 대통령의 면피원 닭달 때문에 공무원이 숨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좀 맞지 않는 공세를 편바했습니다. 네. 이미 추석 연휴 때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요, 특히 K푸드 홍보 목적으로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도 연휴 내내 문제를 삼고 나섰죠. 아무래도 국감기간에도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네. 정쟁화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 여야 공방으로 또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인사를 하면서 SNS 글을 올린 걸 보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민생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기자? 네,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해당 예능을 직접 시청한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제 장모님이라든가 부모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오히려 더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일까 싶긴 합니다. 일단 재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관련한 예산을 줄였던 것 모두 전임 정부의 일이고, 거기다 윤석열의 네. 과거 윤석열의 예능 출연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유퀴즈에 출연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외압을 행사해서 출연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비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파묘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냉보의 논란은 저희가 연휴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다뤘지만 최고치를 찍은 시청률, 그게 모든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시청한 분들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열일했구나. K푸드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야당 국민의힘 냉부해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지적했던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또 백혜련 경정 파견까지 했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예.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에요. 게다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씨와 연루된 네. 인물들도 이름이 좀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좀 수사를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 진척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어떤 외부의 시각들이 있었죠. 그렇죠. 왜 이게 빨리 진상이 음. 파악되지 않느냐. 특히나 그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당사자였던 그 백혜령 백혜련 경정 같은 경정. 경우에는 그 수사팀에 오히려 외압을 관련된 인사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음.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그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이 백혜령 경정을 아예 검경 합동 수사팀에 파견한다. 그리고 성형 없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김건희 관련 인물들이 등장하고 과거 정부의 어떤 수사 최고 수뇌부들이 등장하는 사건인 만큼 그 전임 정부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는 게 맞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네. 그동안 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인 거 아닌가, 속도가 생각보다 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지시가 났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백혜령 경정을 굳이 거기에 파견을 지시를 직접 한 이유에 대한 묻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백혜령 경정과 같이 수사했던 인사들이 지금 현재 수사팀에 다 있는데 네. 백경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류를 못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은정 이 동부지검장, 그러니까 뭐 검사를 추가하든,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 엄정 수사. 이걸 지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마약 수사 관련돼 저희가 뒤에 이제 박주민 의원과 또 김규현 변호사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 전 부처의 적극 협조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이거 역시 이제 전 정부와 다른 새 네. 정부는 다르다라는 메시지죠. 이 국회를 존중하는 새 정부를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국회를 존중하라라는 메시지를 내신 바 있어요. 이래서 그렇죠. 그동안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국감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시정도 안 되고 뭐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전임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아하. 어떤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국정감사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만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민주당도 야당이라는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 윤석열 정권의 실정, 잘못된 점들을 파헤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을 두고 뭐 맞붙는다 뭐 이렇게 언론들이 쓰고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증인 출석 이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가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죠. 대통령실 내에서는. 네. 그런데 이미 보도가 좀 나온 바 있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6곳이나 되는 상임위에서 불렀어요. 이게 원래 운영위에만 나가게 된다면 네. 뭐 좀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특별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연루된 현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임위 6군데 부른 거는 좀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서 털어버리면 되지 않냐, 불편해서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곳이나 부른다고? 이거는 의도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좀 6 부정적인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일 운영위에서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라고 네. 추측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만 출석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진행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 것인지 만약 국힘에서 계속 6곳 모두 부르겠다라는 네네. 입장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다만 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국회 취재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통상 네. 대법원장은 이런 국감 때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네. 지금 워낙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쉽게 음흠. 이석을 하지 않도록 계속 출석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도록 예. 계속 조율해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마이 TV가 법사위 현장 생생하게 오마이 TV 카메라로 보여드리니까요. 법사위 생중계도 주목을 해 주시고요. 자, 예, 이 기자 대통령실 이제 상황까지 정리 좀 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 공개된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월요일인데 네. 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원래 이제 연휴 기간에 확인한 민심들, 이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 점검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일정 내일 또 정리를 해 보죠.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대통령실 상황 이재명 대통령 일정 정리를 해 봤습니다.